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선고만 남겨둔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게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개하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선고가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7일까지는 다 비워둔 상태고요. 18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 1차 변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일단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두고는 있는데 네. 이번에 구속 취소 이 이슈와 관련해서 네. 좀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한번 비춰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1일과 14일 걸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결정일로부터 약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전부터는 평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의가 없이 그대로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약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결정문을 쓰는 순간에는 평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결정문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안에 어떤 이견이 있거나 또는 뭐 소수 의견이 있거나 별개 의견이 있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반론을 또 써야 되고 또 그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없더라도 그 한자 한자에 걸쳐서 이건 정말 판례가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순간에도 이런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심리의 결정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 누대에 걸쳐서 계속 남을 그런 결정문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 정말 다시 검토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일주일 걸리는데 지금 보면 평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평의가 계속된다는 건 아직 결정문을 쓰는 순간으로 이양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평의가 계속되는 순간에 지금 이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인용이 됐어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인용이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정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가 수사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건 구속 취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관련된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수사함으로써의 그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판사가 보기에 그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를 한 흔적이 없다라고 지금 적시를 했거든요. 예. 이 적시는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직권남용과 관련된 어떤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수사를 했다는 건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즉 공수처와 그러니까 이 공소기각과 관련된 보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때는 공소 기각이 된다고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것이 평의 과정에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당은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0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요.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논평을 냈습니다. 무리한 법적 해석이나 정치적 고려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당에선 구속 취소를 고리로 헌재를 향해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높여갈 걸로 보여요. 네,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재판하고 사법재판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느끼시거나 알고 계신 국민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언론인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이런 정확한 이치를 알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어떤 나라가 축구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마라톤에서도 금메달 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의 지금 절차 중에 이번 구속 취소 사유를 통해서 무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구속 취소를 판단한 그 판사가
1심에서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법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절차나 과정, 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법적인 사실관계 판단에는 영향을 주는 판결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절차적인 거고 그것도 형사사법 절차에 국한된 것이고 탄핵 절차는 완전히 별도의 절차인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의 변수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사 기록 가운데서 공수처가 수사한 거는 이거 위법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프게도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건 문제니까 빼라고 한다고 해도 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수사 기록 거의 다 경찰 아니면 검찰이 수사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에 이 구속 취소 판단이 내려지는 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고리를 끊어내려는 모습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 예, 야당은 구속 취소가 됐어도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면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김수민 평론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예. 헌재에서 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헌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사안이지 뭐 형사적으로 깊게 다투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란과 외환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건이 이번 사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구속이 취소됐다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나온 구속 취소를 인용한 이 판단이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은 전혀 아니다. 이거하고 헌재 판단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결부시키는 것은 자꾸 국민의힘이 결부시켜가지고 헌재를 흔들고 헌재 재판에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예. 이런 것에 이런 말이 경도가 되면 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흥분하지 않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헌재는 차분하게 헌재 재판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은 저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헌재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형사소송은 일단 절대적으로 그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이게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은 당연히 실체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즉 어떤 독과 독수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어떤 사항들이 결국은 형사소송의 본 재판, 실체적 어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이번 사안은 내란에 관련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물론 이제 형법상의 내란죄는 뭐 뺐지만 그러나 그것을 국회 소추인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그 헌법상의 각 분류별로 녹여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관련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인 지금 공수처의 지금 수사 권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럼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많은 어떤 전문가들, 허영 교수님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에도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면은 바뀐 형사소송법을 위배해서 검찰 조서에 있던 증거능력 채택 문제라든지 등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온 이 마당에 이런 어떤 문제까지 같이 이제 합산이 되게 되면 절차적 문제점으로 인한 헌법상의 어떤 재판의 탄핵 어떤 기각 여부가 좀 더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